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저번 시간 때 내가 함수의 극한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일단은 사실 함수의 극한이 여러분들 수렴한다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그치? 수렴. 수렴한다라는 게 뭐였어? 수렴이? 뭐가 수렴한다? 수렴한다라는 게 뭐지? 수렴한다라는 거. 이런 거잖아.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떤 값 뭐 k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하는 건데 자 이게 우리가 교육과정상 이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을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어. 이해하는 게 이게 사실은. 왜냐면 이거 어디 가서 원래 제대로 이해하냐면 대학교 가서 이해를 해요. 실제로 나도 대학교 가서 예전에 수학과를 갔잖아. 수학과를 가서 공부를 할 때 이 수렴에 대한 정의를 처음 배웠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냐면은 이 친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해요.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x가 a로 갈 때 fx가 k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정의를 쓰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요.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델타가 존재를 하냐면 x가 a랑 차이가 델타보다 작을 때 fx가 k하고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델타가 존재한다. 이게 사실은 정의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대학교 때 가서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수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 대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거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그쵸? 근데 이 어려운 얘기를 고등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치? 교육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어떻게 교육부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것도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렴하는 거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요렇게 되는 fx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렇게 되는 fx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서의 값이 a가 되고요. 그때의 값이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가는 친구, fx가 그 친구가 뭐로 수렴한다? 그 친구가 k로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던 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만 더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우극한과 자극한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두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x가 a로 가는 거는 a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a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갈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왼쪽에서 a로 다가가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살짝 작은 데서 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서 a의 오른쪽에서 a로 다가가는 거는 x가 a로 가는데 플러스 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잖아. 이쪽에 이 친구의 이름 왼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얘 이름을 좌극한
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이름이 뭐죠? 이쪽의 이름이 우극한 이라고 한다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의 극한, 오른쪽에서 극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거는 a의 작은 쪽에서 f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플러스 조금 큰 쪽에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a보다 작은 데서 이렇게 a를 향해 간다라는 거는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확인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k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으면은 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얘도 K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K로 수렴을 하는구나. 즉 자극한도 K로 가고 우극한도 K로 가니까 얘네 둘이 똑같으면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면서 K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수렴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 안 한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극한을 먼저 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극한이라는 게 뭘까? 극한, 다가간다라는 거. 이렇게 x가 어떤 a로 다가간다라는 거. 이게 뭘까? 그럼 x가 1로 다가간다고 한번 해볼게. 1로. x가 1로 다가간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x가 1로 다가간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1 있잖아. 1. 그치? 1로 다가가. 1로 다가가래. 그럼 어디 있겠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있잖아. 우리는 이 친구가 x가 1인데 이게 1보다 좀 작은 데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좀 작은 쪽만. 그러면 얘가 x가 1로 다가가는데 x가 1로 다가가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 봐봐. 얘가 1로 다가가는 것 중에 뭐 있지? 0.9999 이렇게 다가갈수록 계속 9999999 될 거 아니야. 맞잖아? 0.999999 다가갈수록 그게 1에 가까이 가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순환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순환소수니까 이거 99 반복되니까 0.9에 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이거 우리가 분수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9분의 뭐야? 9잖아. 그 이거 몇이야? 1이야.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 이미 중학교 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0.9999999가 사실상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맞죠? 근데 생각해봐봐. 0.9가 1인가? 0.9는 1이 아니야. 0.99가 1인가? 1 아니잖아. 0.99999도 1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1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태를 얘기하는 거. 상태. 어떤 상태. 실제 1이 아니지만 글로 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x가 1로 향해 가고 있는 상태를 읽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극한이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 오른쪽 왼쪽 확인했던 거 우리가. 그쵸? 여기 이제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까? 이게 바로 극한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겠죠. 그쵸? 무한대로 가는 거.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x축이면은 x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를 읽어주는 거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fx가. 그러면 요 fx가 x가 무한대로 갈수록 그때의 함수 값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값을 뭐라고 한다? 무한대라고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뭘 나타내는 거겠어?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상태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사실상 이 얘기예요. 요 얘기. 그런데 내가 저번 시간 때 사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건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모두 다 지금 그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면 사실 못 구하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도 그래프를 다 못 그렸던 경험이 있어. 내가 만들어줬잖아,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대입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좀 어떤 값으로 가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확인해 보는데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써볼까? 여기 정도면 될 것 같네. 여기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좀 적어둡시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값. 어떤 상태로 가는지 여러 가지 뭐 상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 여러 가지 상태 값보다는.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어떤 뭐 상수 3 이런 거 있어. 그럼 요거 뭐가 될까?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3 뭘까? 마이너스 무한대. 0이에요, 0. 요거 무한대분의 3은 0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1분의 3이랑 2분의 3이랑 누가 더 작죠? 2분의 3이 더 작죠. 그 다음에 4분의 3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작아? 4분의 3이 더 작아요. 그 다음에 100분의 3 하면은 이게 더 작잖아. 그럼 계속해서 작아져. 계속해서 작아지는데 얘가 0이 음수가 될 수는 있어 없어? 밑에가 커지니까? 음수는 안 되죠. 작아지긴 계속해서 어디에 작아지겠어? 0을 향해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3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야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무한대분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뭐다? 0이다.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3분의 무한대야. 그럼 얘는 뭘까? 3분의 무한대는 얘는 무한대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이것도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 거긴 한데 이거 이렇게 사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 막 뭐라 그러면 안 돼. 내가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이랑 3분의 5는 얘가 크지. 그쵸? 3분의 100도 얘가 크잖아. 그냥 계속 커지잖아. 위에 커질수록. 그쵸? 어딜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무한대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분의 0 이거는 뭐야? 그냥 0이죠. 그쵸? 이건 따로 설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0분의 3은 뭐야? 0분의 3 0분의 3은 뭐지? 0분의 3은 무한대예요. 이렇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이 친구 0의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얘가 3이 있고 밑에가 100이 있어. 그리고 3이 있고 이거 50이 있어. 누가 커요? 얘가 크잖아. 밑에가 작을수록 크잖아. 그 다음에 이게 3이 있고 2가 있어. 얘가 크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음수는 안 되고 음수는 아니고 계속 0을 향해 가까워질 거야. 그럼 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0.001보다 이렇게 얘가 또 크게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커진다고. 그래서 무한대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뭔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한 거, 그 다음에 0을 곱한 거 이런 것들은 굳이 정리 안 해도 여러분들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 다 썼죠? 자, 다시 앞에 봅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지난 수업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지금부터 나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네 번째는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성질부터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b로 갈 때 gx는 어떤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일단 정의를 해두고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k가 곱해진 f가 있으면 이 k는 앞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로 가니까 이 친구가 k 알파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k는 상수가 되는 거고요. 상수가 곱한 게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gx랑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이렇게 한다면 요거는 우리가 따로따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fx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 친구는 앞에 건 알파고 뒤에 건 베타니까 알파의 풀마 베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gx가 곱해진 상태라면은 우리가 원래 이 성질에서 사실 곱하기는 나눠주는 게 어렵거든. 시그마도 여러분들 곱하기는 따로 할 수가 없잖아. 더하기 빼기는 다 따로 할 수 있어도 시그마 기억나요? 수열했던 거? 근데 여기 곱하기 상태는 여기 리미트는 곱하기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파 베타 곱하기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질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은 나누기죠. 나누기.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 친구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 분의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베타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분모가 0이 되는 거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타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성질 그냥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곱한 것도 나중에 따로 빼도 되고 더하기 빼기도 다 따로 할 수 있고 곱하기도 따로 할 수 있고 나누기도 따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극한에 대한 성질이 될 거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가. 자, 이번 건 뭐냐면은 특수한 형태. 특수한 형태의 극한값이에요. 특수한 형태의 극한.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이 색깔로 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말도 안 되는 것들 좀 그런 것들 할 거야. 일단 0분의 0꼴부터 할 거예요. 0분의 0꼴.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생각했지 또. 이거 쓸 때마다 사람들 다 응으로 생각해가지고 0분의 0꼴이야. 왜냐면은 여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상태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상태. 여기서 0이 들어간 거 여기 있네. 자, 3분의 0. 밑에가 3이고 위가 0이면 그냥 0이야 이거는. 그치? 그 다음에 밑에가 0이 있고 위에 숫자가 있으면 이거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 어디로 가는지 딱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0분의 0이면 그건 뭐가 될까? 그럼 0분의 0이면 0분의 0이면 뭐가 되겠어? 뭔지 모르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함수의 극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떤 게 0분의 0꼴인지. 이런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 이제 우리 0분의 0꼴이라고 해요. 그러면 x에 지금 1 넣어보면 0이잖아. 그치? 여기도 위에 x에 1 넣으면 1 빼기니까 0이죠. 그죠?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거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약분하는 게 생기잖아. 약분될 수 있는 게 약분을 해주는 거야. 이게 약분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 x가 1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는 상태고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남은 게 뭐냐면은 남은 친구가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만 남게 돼요. 그 우리가 이거 직선이잖아. 그냥 그치? 끊기고 이런 거 그죠? 물론 x가 1에서 끊겼겠지만 x 플러스 1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요런 직선이 될 거야. 요런 직선. 그쵸? 그 x가 1로 가는데 요거 x가 1일 때의 값은 없는 거거든요. 요 친구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뻥 뚫어주고 요런 그래프가 돼요.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얘가 x가 1로 갈 때 1로 이렇게 가는 것도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이때의 값이 2니까 2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을 거고, 자 얘가 이제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져도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2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의 값은 몇이 된다? 이거는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겠다? 그냥 1 넣어도 사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 우리 0분의 0꼴을 하게 되는데 0분의 0꼴 하는 방법은 (0이) 되는 식을 약분하시는 거예요. 0이 되는 식을 약분하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게 방법입니다. 요거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이거는 봐봐. 우리가 무한대분의 3 요거는 그냥 0이었잖아. 그리고 3분의 무한대, 숫자분의 무한대, 위에가 무한대 있으면 그냥 무한대였지. 그치?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가 될까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가 될 것 같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 그런 경우도 있어요.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걸 좀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 요거를 좀 경우로 나눠서. 오케이. 자, 어떻게 경우로 나눌 거냐면은 요렇게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차수가 위에 차수, 아래 차수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드릴 건데 3차하고 2차식이 되는 형태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세제곱 플러스 2x분의 3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에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세제곱 더하기 2 무한대. 그럼 분모 뭐 어디로 가? 분모? 무한대가 되지. x에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거 무한대가 되잖아. 맞아? 여기도 x에 여기 무한대 보내보면은 무한대가 돼요. 그치? 무한대 제곱한 다음에 3 곱해도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친구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어떻게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는 거야, 이거.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으로 다 나눠줘요.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2분의 얘는 x분의 x제곱분의 2죠. x 세제곱 나눴으니까 x 제곱분의 2분의 x분의 3 더하기 x 세제곱분의 5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아까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리미트는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거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리미트를 다 따로따로 해줘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은 1일 거고 얘 x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2잖아. 이거 뭐가 돼? 무한대분의 2 뭐가 돼 이거? 무한대분의 숫자 0이잖아. 0.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야. 요 값 자체가. 무한대분의 3 뭐가 돼요? 0이 되잖아. 무한대분의 5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1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 이렇게 남게 된다고. 그럼 얘 몇이 되는 거야? 1분의 0이니까 0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인데 이게 지금 3차, 2차로 했지만 밑에 차수가 큰 경우를 얘기한 거야. 밑에 차수가 큰 경우, 분모의 차수가 큰 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분자랑 분모의 차수 중에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위에가 3차고 아래가 2차가 되는 경우. 요걸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경우겠어?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죠.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2x 제곱 플러스 3분의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x에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제곱 더하기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3에서 밑에 무한대가 되죠. 분모. 무한대 보내면. 분자도 x 무한대 보내면 얘 무한대가 돼요. 그쵸? 무한대 세제곱에서 2 무한대 빼니까 그냥.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헷갈리지 않게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빼기 없이 다. 나중에 생각하게 이거는. 자, 그러면 무한대를 지금 무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결론적으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거든요. 분모의 최고차로.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 수가 지금 x제곱이잖아. 그럼 모두 다 x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분모 x제곱으로 나누니까 2 더하기 x제곱분의 3 분의 이 친구가 5x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리미트를 다 따로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 뭐가 되는지 생각해볼게. 여긴 그냥 2일 거고 여기가 무한대분의 3이네. 그럼 뭐가 된다고 이거? 0이 된다고. 무한대분의 숫자. 얘는 무한대잖아. 얘 무한대분의 2 이게 0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이거 분의 여기 5에 x에 무한대 넣으면 그냥 무한대잖아. 그렇죠? 무한대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2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지울게요. 여기까지 근데 이해됐어? 정원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부분? 여기서 서연이는 이해됐어?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좀 더 나가기 전에 설명 좀 해. 분모를 어떻게 어떤 거? 두 번째 줄 여기. 분모를 어떻게 아, 이거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땐. 그래서 x제곱으로 다 나눈 거야. x제곱 나누고 x제곱 나누고 x제곱 나누고 x제곱 나누고 다. 오케이? 괜찮겠어? 다음 넘어가도 돼요? 해도 돼?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인데 이번에는 2차분의 2차 차수가 똑같은 걸로 할게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어떤 거야? 둘이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함수가 있을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3분의 4x제곱 플러스 5x 이런 거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x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 x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니까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x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x제곱으로 나누면 2야. x제곱 나누면 x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나누면 4야. x제곱 나누면은 x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확인해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이거 뭐가 된다? 0. 이거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이거 뭐가 된다?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남는 것만 쓰면은 얘가 2분의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몇이 되는 거지 얘는? 2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정리를 한 건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잖아. 그럼 밑에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0.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은 위에가 더 크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무한대가 됐지만 어쨌든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아래 차수가 똑같으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값을 수렴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수렴한 거냐면 봐봐. 여기 2라는 친구는 지금 이 친구의 최고차야. 여기 4라는 친구는 여기 분자와 최고차의 개수야. 서연아?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자동차. 누가? 여기는 어? 뭐라고? 여기는 뭐가 여기 있는 거야? 잘 들어야지 이해될 거 아니야. 자, 봐봐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해. 봐봐봐. 서연아, 빨리 그 내려놔. 뭐 하는 거야, 그게 손에? 내려놔. 어? 아니, 몰라, 안 들어서 그래. 이제 안 듣잖아. 봐봐. 요 친구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최고차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 뒤에 작은 차수는 모두가 0이 돼요. 지금 보면은 차수가 그거 분모의 최고차보다 낮으면 다 0이야. 그 남는 게 결국은 그 최고차의 개수만 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가 똑같으면 결론적으로 그 최고차의 개수들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다 알아야 되죠. 그냥 다 암기하면 돼요? 암기를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해하게 될 거야.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도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써드릴게요. 세 번째 유형은. 정리합시다. 쉬는 시간 아직 아니잖아.